그 유병원 씨의 뭐랄까요, 재산 축적 수법이랄까요? 네. 정말 기상천외한 방법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일단 먼저 우리 성시용 기자가 지금까지의 수사 상황을 간단하게 좀 요약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변호사님의 한번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검찰이 이례적으로 수사가 아주 잘 되고 있다고 할 정도로 계속해서 소환도 이루어지고 수사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일단 가장 중요한 인물이죠. 그 유병헌 전 회장의 차남, 사실상 아버지의 사업을 그대로 이어받는 것으로 보이는 혁기 씨, 그리고 사업 실세죠. 그 유병헌 일가의 자산을 관리하고 있는 알려져 있는 김혜경 씨와 지금 김필벨 씨가 지금 해외로 출국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까지 출석하라고 통보를 했는데 아직까지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불응하면 상응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통보한 상태고요. 지금까지 의혹이 드러난 것들을 보면 이름값, 상표권 값이나 디자인 혹은 그 아해라는 사진작가로 활동한 유병헌 전 회장의 사진 작품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컨설팅 비용이나 그런 그 작품 비용을 과도하게 부풀려서 지금 횡령한 것으로 또 알려져 있고요. 또 직접 땅을 소유하거나 계열사를 소유하기보다는 차명이나 혹은 뭐 영농조합을 통해서 지금 땅이나 많은 자산들을 보유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지금 그 유병헌 전 회장의 계열사들이 그 아해 유병헌 씨의 그 사진을 뭐 장당 5천만 원에 샀다 뭐 이런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봤을 때는 뭐 그 사진이 그렇게 가치가 있나 싶어요. 잘 모르겠지만. 그거 한번 감정 받아봤으면 네, 그래서 좋겠어요. 사실 뭐 그림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는 봤지만 사진은 저희도 좀 처음 보는 경우인데요. 이렇게 그림이나 사진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이런 과거에 좀 사례들이 좀 있습니까? 제가 수사해본 경험에 의하면 통상적으로 이 그림이나 예술품 같은 경우에는 공적 장부에 등재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네. 통상 그 부유청이 재벌이나 또는 부유청이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상속세나 무슨 증여세를 탈루할 수 있는 그런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는 많이 활용하는데 네. 이렇게 그림이나 무슨 사진을 자기와 관계에 있는 관계사에 팔아서 거액으로 팔아서 비자금을 조성한다는 그런 사례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게요. 예. 네. 창의적이네요. 이 사진이 뭐 무슨 정말 시장가에 공정한 가격을 형성할 수 있는 정도의 거래가 됐다면 모르겠으나 네. 그냥 우리 보도된 바에 의하면 국내에는 거래된 바가 없다고 하는데 예컨대 뭐 프랑스나 해외에서 전시회를 많이 했다고 하니까 그런 전시회를 통해서 실제로 판매된 가격이 있는지를 네. 좀 조사해 보면 이 그림의 전체적인 가치를 알 수 있겠죠. 지금 현재 상태로는 뭐 이 그림의 가치가 5천만 원인지 500억만 원인지 그건 알 수 없는 부분이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이런 자기 개인의 사진을 계열사에 팔아서 부를 축적하는 이런 전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유 씨 측근들은 하여간 그렇게 산 게 다 그만한 값어치가 있어서 샀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아예 그 전시회 관련 자료를 가져와 봤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우리 반기문 사무총장까지도 지금 어떻게 보면 이용을 당한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 2011년에 그 뉴욕의 이제 어느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에서 전시회를 열었는데 그때 아마 이제 우리 반기문 총장도 이제 한국인이 하니까 한번 가보신 네. 것 같아요. 그거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자기 전시회 자료에 이제 이렇게 이제 활용을 하는 거죠. 이뿐만이 아니고 또 보도도 됐습니다만은 우리 찰스 황태자 사저에서도 전시회를 했어요. 근데 이때 여기 보면 이제 찰스 황태자 사진을 또 여기다 이제 실어놨는데 그러니까 뭐 찰스 황태자가 뭐 아예 이분한테 뭐 자기 집에서 사진전을 열어달라 이렇게 했을 리는 만무하고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제 20억 수십억을 기증을 하고 기부를 하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인데 네, 법조인의 관점에서 네. 볼 때는 이 그림의 가치도 가치지만 만약에 이게 시장가가 형성되지 않은 사진을 그렇게 큰 금액으로 계열사가 인수한다면 당연히 내부 감사나 네. 또 자산 70억 이상의 회사에 대해서는 외부 감사를 받게 돼 있는데 그런 그 반기 감사나 뭐 정기 감사 때 이런 거를 드러나지 않고 통과했다는 자체는 조사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 부분은 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예. 네. 아니요.
근데 사실은 반기문 사무총장 같은 분은 사진을 도용당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왜냐하면 유명한 사람들 사진 많이 찍거든요. 자기 사진이 어디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건 모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운 없이 어떻게 그런 사람하고 사진을 찍힌 거지. 저는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 근데 사실은 그 사진이나 미술 작품이 그렇게 뭐 부의 대물림 수단도 되지만 사실은 일부 정치인들에 의해서는 우리가 예를 들면 출판 기념회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 안 하는 이거 못하게 하면 우리 같은 사람이 장난으로 했거든요. 미술품이다 이제 다음번엔. 뭐냐면 내가 이 그림은 난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거 나는 5억짜리 그림이라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렇죠. 내가 예? 그렇게 내가 그렇게 평가하는데 5억이라고 남이 뭐라고 얘기를 평가해서 합니까? 샀다는데. 그래서 예. 사실은 이게 불법 증여의 수단이기도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에는 자칫하면 불법 자금에 있어서의 어떤 전달 경로로 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이것이 그러한 중요한 사례일 가능성이 전 있다라는 생각을 하죠. 네. 네. 실제로 작년에는 각국 대사까지 초청해서 출판 기념회까지 했다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사진집이 뭐 수백만 원에 이런 사진집이 이제 수백만 원에 팔렸다. 네. 뭐 이런 보도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제 그 유병원 씨의 그 재산 축적이라든지 비리라든지 이런 것을 살펴보는 어떤 특별한 좀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냐면은 이렇게 재산을 어떤 여러 가지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축적하면서도 정작 청해진 해운의 직원이라든지 또 세월호 일단은 세월호에 탄 선박직 15명 중에 9명이 일단 비정규직이었다라는 거. 예. 그리고 굉장히 열악한 이준석 씨 한 달 월급이 270이고 다른 선사에 비해 한 65% 정도 된다. 네. 그리고 또 의도적으로 나이 드신 분들 위주로 많이 뽑았다. 하여튼 여러 가지 그렇죠. 그런 것과 좀 대비하면서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예. 지금 또 논란이 되는 것이요. 지금 유병원 회장이 청해진 해운으로부터 매달 뭐 1,000만 원씩 받았다고 하는데요. 사실 청해진 해운 계속 적자에 허덕이고 있고 선장인 이준석 선장은 뭐 한 270만 원 정도밖에 네. 월급을 안 받았는데 도대체 유병원 회장은 어떤 명목으로 이런 돈을 직함이 있나요? 직함을 전혀 가지고 있는 게 없고 사실 네. 지금 전 계열사에 유병헌 회장의 이름이 올라온 것이 전 한 곳도 없습니다. 지금 30개에서 한 50여 개 계열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중에 유병헌 전 회장의 이름에 오른 것이 하나도 없고요. 그 가운데서 지금 확인된 것이 청해진 해운에서 월 그냥 1,000만 원을 그냥 자문료? 받았다는, 예. 네, 받았다는 건데 이 또한 지금 검찰이 확인해 봐야 될 상황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지금 그 말씀하셨는데 이제 부동산이 네. 지금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다 네. 유병헌 직접 씨의 소유한 건- 직접 소유는 아니고 무슨 조합을 을 대신해서 그래서, 조합 네. 형식으로 영농조합 형식으로 그 땅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 건데 근데 자기 부동산은 옥탑방 하나만 있다는 거거든요. 1,000만 원짜리. 네. 1,000만 원짜리 옥탑방을 그래서 검찰이 그거를 이제 네, 지금 압류를 했다는 거죠, 일단.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금, 이제 영농조합 땅도 유 회장의 것인지 이제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는데요. 지금 영농조합의 땅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영농조합 확인된 것만 한 7개 정도 되는데 전국 곳곳에 이 영농조합들이 보유한 땅들이 여의도 땅이 한 7.6배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이 영농조합을 처음에 조성할 때도 어떤 식으로 조성했냐면 그때 당시 한 구원파 신도의 증언에 따르면요. 90년대 초반부터 땅을 산다고, 왜냐면 이제 종말론 이런 것들을 언급하면서 땅을 산다고 신도들에게 1,000만 원씩을 걷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가 그 와중에 이제 세모그룹이 부도가 났고요. 그때 그 땅 포기각서를 강요를 해서 그 땅 포기각서를 썼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 땅이 영농조합으로 넘어가 있었다, 이런 진술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검찰이 정말 영농조합 땅들이 실제 유병헌 전 회장의 땅인지 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까, 변호사님? 결국은 뭐 공적 장부를 통하거나 주변인들의 참고인 진술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네. 아시다시피 보도에 따르면 이 뭐 구원파라는 어떤 종교와 관련된 사람들이 대부분일 텐데 그런 실체에 관련된 진술을 과연 이끌어낼 수 있을지 네. 그 부분이 좀 의문이긴 합니다. 네. 근데 왜 영농조합 형식으로 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죠? 이제
실소유주를 감추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밖으로 내세울 만한 법인이 필요한 거고. 세제 혜택도 있잖아요. 네, 영농조합으로 하면. 네,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예.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 거죠. 영농조합 형식으로 땅을 보유하게 되면. 네, 뭐 여러 가지 뭐 취득세. 양도소득세라든가 네. 취득세라든가 거기서 나오는 수익의 뭐 대부분 같은 경우도 감면 혜택이 굉장히 크고요. 네, 그런 점들을 좀 노린 것 같다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네. 지금 이제 유전 회장 같은 경우는 과거 그 세모그룹이라는 이름으로 정말 다양한 사업을 해왔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부도가 났어요. 근데 또 한 뭐 10여 년 만에 다시 다 재건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실은 좀 고의적으로 부도를 내고 여러 가지 것들을 좀 털고 나서 핵심적인 것만 다시 이렇게 쏙 다시 빼와서 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 이른바 흑자부도. 네, 의혹이 좀 제기가 됐는데 사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런 사례들이 더 있는 건 아닌지 그런 의혹이 계속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결과만 놓고 보면 결국 그 유씨 오너 일가가 기존에 부도난 계열사들 다 인수한 걸로 봐서는 고의부도가 아니냐 이런 의혹은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 결국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부분이고 이게 고의부도인지 아니면 어쩔 수 없는 부도였는지 이 부분은 참 지금으로서는 판단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다만 이제 통상 그 법정관리제도에 약간 맹점을 활용하는 경우는 자주 있습니다. 네. 근데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려우면은 개인적으로 이제 재산을 빼돌려놓고 회사를 법정관리 신청을 하면 이 계속 가치가 있느냐 아니면 청산 가치가 더 크냐를 평가해서 청산 가치가 더 크다고 판단이 되면 기존 채권의 상당 부분의 채무를 탕감하고 그다음에 남은 일부 채권은 출자 전환하는 이런 형식으로 기업의 부채를 대폭 축소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 기업 가치가 훨씬 줄어들 인수하는 가액이 줄어들 테니까 기존에 이제 뒤로 좀 챙겨놓은 돈으로 다시 페이퍼 컴퍼니를 내세우거나 아니면 네. 다른 제3자를 내세워서 인수하는 그런 경우는 종종 있는 사례입니다. 그 이른바 상표 장사도 이번에 좀 나왔는데 네. 상표 장사라는 것도 그럼 일반적인 겁니까? 네, 저도 뭐 이번 보도를 보고 처음 들어봤는데 처음 보셨어요? 예. 뭐 상표야 먼저 등록하게 되면 당연히 상표권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게 되고 네. 그 상표 사용료는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해서 정해지겠죠. 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시장 가치를 봤을 때 이 상표가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지에 따라서 상표 사용료를 지불할 텐데 보도에 되는 것처럼 이렇게 무슨 상표 사용료만 가지고 1,000억 재산을 행사한다든지 예. 세월호가 한번 운항할 때마다 100만 원씩 상표 받아서, 사용을 받는 예. 이런 건 굉장히 너무 이례적이고 네. 만약에 실제로 그렇게 지급이 기상천외하죠. 됐다면 네. 실제로 그렇게 지급이 됐다면 그게 또 회계감사에 당연히 적발이 되었어야 될 문제인데 이게 그냥 지금까지 계속 되었다는 거는 좀 의문이 있긴 합니다. 불법은 아니지 않나요? 자기가 등록하고서 예를 들면 자기가 다른 기업 세워놓고서 딴 사람 내세워가지고 네 이거 특허권 침해니까 이거 돈 받는다. 그건 불법은 네, 아니잖아요. 불법은 아니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회계에서 예. 드러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가치를 너무 과대하게 평가했을 예. 수는 네.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부의 그 이전 수단으로 예. 그걸 과대하게 평가했다면 그건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배임의 지급한 소지가 쪽에 배임 혐의가 배임 적용이 될 수 소지가 있는 있는 거겠죠? 거죠. 네. 아. 머리는 참 좋은 것 같아요. 희한한 발상들을 해가지고. 네. 이런 사례는 유사한 사례는 또 많습니다. 예컨대 비상장 회사의 경우에 그 주식 가치가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시장가가 형성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리고 거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비상장 주식의 주가를 예컨대 과대평가한다든지 또는 과소평가해서 부를 이전시키는 이런 수단은 흔히 이용되는데 이런 그 상표권을 과대평가해서 한다는 건 제가 처음 본 사례입니다. 네. 참.